이걸로 해야 되겠다. 네,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목표로 했고요. 간단하게 목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 두 번째 프로젝트 구현, 세 번째 프로젝트 추진 내역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인데요. 저희는 시작하기 앞서 프로젝트 목표로 크게 세 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완성도 있는 웹페이지를 구현하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SQLite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라클과 스프링을 연결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AWS를 이용해서 완성된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최종 목표를 가졌습니다. 저의 프로젝트 주제는 일단 오아이야 게임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였고요. 두 가지 버전으로 미니게임 실행이 가능하며 자유 게시판, Q&A 게시판 로그인이 가능한 커뮤니티 기능이 구현된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 특징으로는 저희는 자바와 파이썬을 연동해서 파이썬으로 게임을 만든 후 자바 스프링과 연결하고 같은 DB를 바라보게 해서 총 연동하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자율 운영 트랜잭션 처리로 DB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프로젝트 구현 방안인데요. 먼저 저희 서비스 운영은 AWS와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배포를 예정이라고 적어뒀는데 저희가 오늘 배포를 완료했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개발은 파이썬과 스프링을 이용하고 윈도우 10 운영체제를 썼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운영 서버인데요. 이렇게 DB 서버 두 가지, 개발 서버 두 가지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정의서인데요. 저희는 이 ERD 클라우드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먼저 저희 테이블을 정의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 ERD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각 테이블에 있는 PK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변수 컬럼명,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바차트 4.0으로 일단은 컬럼들을 다 맞췄어요. 그 이유는 이제 바이트 기준으로 하다 보니 비밀번호가 해시된 값이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DB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 바이트로 글자 수를 맞춰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테이블 정의서인데요. 저희가 테이블 정의서를 이렇게 6페이지로 구성을 했는데 이 순서는 유저가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클릭하게 되는 게시판 순서대로 테이블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저스 테이블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드민 테이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랭킹 테이블, 그 다음엔 자유 게시판 보드 테이블, 그 다음에는 그 게시판에서 댓글을 남기는 코멘트 테이블, 그 다음에 질문글을 남기는 퀘션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는 화면 정의서인데요. 저희 화면 정의서 부분이 길어서 간략하게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화면 정의서는 메인 화면을 기준으로 상단바와 하단바, 메인 부분을 나눠서 이제 화면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상단바에는 비로그인, 유저로 로그인, 어드민으로 로그인할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기재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메인 페이지나 하단바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이제 세 가지 다 진행이 됩니다. 아랫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메인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더와 푸터, 그다음 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이 상단 바에 있는 랭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로그인 유저들만 이제 랭킹이 등록되고 상위 3개의 랭킹이 우선으로 조회되고 아래 전체 유저들의 스코어가 기록되게 됩니다. 일단 상위 3개는 로우넘 쿼리를 써서 먼저 상단에 띄우고 아래는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게시판인데요. 게시판에는 이렇게 상단 부분, 그다음 게시글 부분, 글쓰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여기 지금 따로 있진 않지만 그 공지글을 관리자가 글을 쓸 경우에는 상단바에 고정으로 공지글이 들어가게 되고 개수가 10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쪽에 페이징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글쓰기인데요. 글쓰기는 비로그인, 로그인 관리자 모두가 글쓰기가 가능하고 비로그인 같은 경우는 글을 쓰게 되면 이 그 이름 부분에 노네임이라는 그 무기명이 들어가게 되고 로그인 유저는 로그인 아이디, 그다음에 관리자는 관리자라고 이제 세션 처리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게시글 조회 부분인데요. 이 게시판에서 이쪽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게시글을 상세로 조회하게 되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게시글 페이지, 댓글 부분, 그다음에 수정 삭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타이틀, 그다음에 그 게시글의 IDX, 유저 ID, 그다음에 작성 시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게시글 수정하기인데요. 수정은 저희가 따로 세션 처리를 해서 비로그인 유저, 로그인 유저, 관리자 유저로 나눠서 이제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비로그인을 하게 되면 게시글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창이 뜨고, 로그인 유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한해서만 게시글 수정이 가능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 로그인해 있는 유저와 이 게시글을 작성한 유저의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일치한지를 확인 후에 다음 페이지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리자의 경우는 수정은 아예 불가능하고 게시글 삭제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그 로그인 유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창 이후에 업데이트 히어라는 창을 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작성했던 타이틀과 내용과 그 유저의 이름을 끌어오게 되고, 여기서 수정을 마치면 다시 자동으로 수정된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삭제인데요. 수정이랑 동일하게 삭제 역시 비로그인은 삭제가 불가능하고, 로그인 유저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한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전체 게시글의 삭제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게시글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로그인 유저는 동일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게시글을 작성한 유저와 비밀번호를 그 로그인할 때 입력한 비밀번호 아이디를 비교해서 삭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댓글 작성 부분인데요. 댓글 작성 부분은 일단 로그인 유저, 비로그인 유저, 관리자 모두 가능하게 구현했고, 비로그인 유저는 글을 작성할 때랑 똑같이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 로그인 유저는 로그인할 때 들어왔던 아이디, 관리자는 관리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할 경우에는 기존 유저들이 보는 창과 조금 다르게 삭제 버튼이 만들어지고, 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는 댓글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Q&A 부분인데요. Q&A는 일반 게시판과 조금 다르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일단 비로그인 유저는 Q&A를 남길 수 없어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로그인 유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성한 글에 한정해서 조회나 작성, 삭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only 유저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관리자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로그인한 유저는 본인이 작성한 글만 볼 수 있었다면,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게시글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전체 게시글을 보고 위에 답변 완료, 미완료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답변이 완료된 게시물만 볼 수도 있고 답변이 미완료된 게시물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보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로그인한 유저가 이제 Q&A에서 글쓰기를 누르게 되면 퀘션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 로그인한 유저의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자동으로 기입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리스트에서 이제 게시글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로그인한 유저는 관리자 답변입니다라는 창을 보게 되고, 관리자는 문의 내용의 답변이라는 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관리자만 답변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관리자가 여기 해당 창에서 이 4번이라고 써 있는 칸에서 답변을 작성하게 되면 이건 이제 관리자 답변입니다로 업데이트되고, 답변을 마칠 경우에는 유저의 경우는 공백에서 O 처리로 변하게 되고, 관리자는 답변 이후 X에서 O로 이제 변경되게 됩니다. 그다음은 마이 페이지 칸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CSS 사용해서 드롭다운 바로 만들게 되었고, 비로그인 유저는 로그인 회원 가입, 그다음에 로그인 유저는 로그아웃 개인정보 수정, 관리자는 관리자 로그아웃 정보 수정, 회원 목록 조회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세션 처리를 해서 기존에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가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맨 처음 창을 보게 되고, 로그인을 하면 그 두 번째, 그다음에 관리자 로그인을 하면 세 번째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비로그인 유저가 접속하게 되면 로그인 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로그인 창을 클릭하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 창이 나오고 여기서 회원 가입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로그인 유저의 마이 페이지, 이 드롭다운 바에 있는 회원 가입과 로그인 창에 있는 사인업입니다. 두 개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아이디 입력할 시에 중복 아이디 체크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네, 이제 중복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중복 아이디입니다 라는 안내창이 뜨게 됩니다. 그다음에 로그인 유저는 이제 이 창에서 로그인을 마치고 나면 드롭다운 바가 자동으로 로그아웃 개인정보 수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패스워드를 세션 처리를 해서 입력하게 되었고 여기서 개인정보 수정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기존에 가입할 때 입력했던 모든 정보들을 이쪽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다음 관리자인데요. 관리자는 관리자 정보 수정이 동일하게 가능하고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관리자 개인정보 수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에 전체 회원 목록 조회인데요. 이제 관리자는 전체 회원 목록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밀번호는 개인정보다 보니까 비밀번호는 저희가 리스트에서 제외했고요. 고객 번호부터 가입 일자까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상담바가 끝났고요. 저희 주요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 상담바가 끝났고 그 다음에 메인에 있는 게임 창입니다. 게임은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고요. 네, 이게 우주 버전, 이게 지구 버전으로 이제 저희 컨셉을 잡아서 우주랑 지구 이렇게 두 가지로 구현을 했습니다. 비로그인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은 진행이 가능하지만 점수는 기록되지 않고 로그인 유저와 관리자 유저로 로그인할 경우에만 게임 점수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완성도 있는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포토샵 사용해서 메인 페이지에 배너 이미지 만들어서 넣어봤고요. 하단바도 동일하게 웹페이지에 구현되어 있는 하단바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어바웃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회사 소개서처럼 제작했고 그다음에 컨택트 어스를 누르게 되면 개발자와 프로젝트 리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 역시 이제 URL 연동을 해서 아이콘 클릭하게 되면 뭐 SNS나 GitHub으로 연동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내역은 저희 WBS로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는 0주차에는 화면이나 DB 설계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주차에는 서비스 개발과 구축, 그 다음에 2주차에는 테스트랑 QA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테스트 및 QA가 시간이 더 많았다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의 및 결과는 일단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완성되어 있는 웹페이지 구현이라는 큰 의의를 얻었고요. 파이썬과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게임을 구현했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기존 DB에서 새로운 DB를 연결시켜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프링으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를 이제 추후에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볼 예정이고요. 업데이트 시에 이제 오라클뿐만 아니라 MySQL도 한번 연동을 해서 또 AWS 서버 이용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진행돼서 DB 설계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을 때는 PK뿐만 아니라 테이블별로 FK 설계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원활한 DB 연동을 위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가 됐어. 일단 이게 저희 지금 배포가 완료된 웹페이지이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단 바, 메인, 상단 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랭킹 페이지 누르면 이제 로그인한 유저들의 상위 3개 점수와 하위 전체 점수가 기록되게 되고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게시글 페이징 처리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포인트를 뒀던 거는 세션 처리에서 중요한 만큼 관리자가 쓴 글은 항상 상단바에 고정되어 있게 이렇게 공지글로 처리를 했습니다. 댓글 부분 보여드리면 이제 글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부분에 댓글이 입력되게 되고 댓글을 남기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Q&A 부분은 지금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가 뜨게 되고요. 일단 어드민으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면 설명드린 것처럼 드롭다운 바가 관리자 로그아웃으로 바뀌게 되고요. 네, 여기 똑같은 게시판 창과 Q&A 창은 이제 전체 게시글에 이제 Q&A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면 미완료된 게시물만 볼 수 있고 답변 완료된 게시글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리스트로 돌아가서 X로 되어 있는 이 게시글을 클릭하고 답변을 입력하게 되면 기존 게시글이 오케이, 네, 답변이 완료됐다는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역시도 완료 누르면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게임 부분 실행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게임인데요. 네, 클릭하게 되면 이 게임입니다. 네, 먼저 여기 11번에 박영선 0점이라는 0점 스코어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네, 다른 버전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점을 기록했고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기존 0점에서 2점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